수박 소리 듣고 네네. 내부 승질하냐 이런 네. 소리 듣던 사람들 네. 이준석 대표와 잘 지내는 게 불가능한 일인지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보다 인지도 더 좋잖아, 너 알고 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했지만 네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요동치는 총선 전국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오늘의 인싸 후보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 선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분들도 이제 천하람 위원님 나오신다 하니까 되게 반가워하셨거든요. 요즘 네네.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총괄 선대위원장 맡고 나서는 지금 개혁신당의 여러 비례대표 후보들과 하고 같이 지역구 이제 지원을 네.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국 각지를 그렇죠. 엄청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고단하실 것 같은데 근데 또 정신 없어서 그런 것도 못 느끼신다고 저는 네네 지금은 고단하다기보다는 당 전체 선거를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요새 개혁신당이 아주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이렇게 네. 또 잘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공동 총괄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고 이번 총선은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하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순천 출마하실 줄 알았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요. 저도 사실 당연히 순천 출마할 줄 알았고요. 출마 선언하기 직전에 네. 당 공관위에서 연락이 와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차출을 하셨어요. 제가 총괄선대위원장 맡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동탄 선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화성을 해서 여러 전국에 있는 지역구 후보들을 지원하고 유세 다니고 할 사람이 필요한데, 저까지 지역구 선거를 뛰고 있으면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좀 구심점을 잡아갈 네.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저한테 좀 비례 차출을 강하게 얘기를 하셨고, 원내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봐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 총선 정당 기호가 확정이 됐습니다. 개혁신당은 기호 7번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개혁신당 나왔을 때 3번이 목표였다가 예상했던 5번에서도 또 밀렸는데, 지난번에 이원욱 의원님 출연하셨을 때 기호는 숫자는 중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아유. 7 어떻게 홍보하시죠?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중요하지 않다 이러는 거고요. 네.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중요했죠. 네. 저희도 가능하면 뭐 높은 숫자 받으려고 했고, 근데 이렇게 될 거였다면 우리가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인 거는 7번이니까 선대위 이름을 그냥 럭키7 선대위로 하려고 해요. 걱정 근심만 넘쳐나는 한국 정치판에 좀 행운을 몰고 오겠다, 그런 각오로 럭키7으로 한번 네.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 홍보 기조를 이제 네. 유지하실 예정이시란 말씀인 것 같고. 사실은 행운은 저희한테 제일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가 뭐 다른 뭐 국민들께 행운을 드린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도 운이 많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후보님의 프로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수의 곽튜브입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에서 이 대표가 빠니보틀, 내가 곽튜브다. 곽튜브는 빠니보틀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인지도를 쌓았지만 지금은 이를 능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언젠가는 보수의 곽튜브가 이준석을 넘어설 날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랑 이준석 대표는 싸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신당 파일을 키워놔야 돼요. 대선 주자를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의미 있는 단계에 들어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네네. 지금 단계에서는 누가 누구를 능가하고 뭐 이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 다만 제가 총괄선대위원장을 해보고 당대표 격의 어떤 역할을 해보니까 와, 이준석이 참 힘들었겠구나. 어떤 부분에서요? 당을 어떻게든 추스리고 방향을 정하고 매일매일 국민들께 메시지를 낸다라는 게 정신노동이구나, 어떤 면에서는. 물론 즐겁기도 하고 재미도 있지만 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오히려 해보면서 와, 이준석 대단하다, 그런 거 많이 느끼고요. 저도 빨리 성장해서 네.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개혁신당의 메인 스피커로서도 볼륨을 키워야겠다, 그 생각이에요. 네, 개혁신당 파일을 키우고 그 네. 안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먼저다라는 그럼요. 말씀. 자, 두 번째 키워드 젊은 보수입니다. SNS 아이디도 영보수시더라고요. 네. 개혁 보수의 스탠스이신 천 위원장님과 이제 개혁신당의 정체성은 얼마나 일치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싱크로율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개혁신당 내에
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인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수 정당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진 건 맞아요. 네네. 근데 저희 구성원들을 보면 극단주의자들은 잘 없어요. 주로 약간 쓴소리 하다가 밉상 소리 듣는 수박 소리 듣고 네네. 뭐 내부 총질하냐 이런 네. 소리 듣던 사람들 네. 주로 소신파들이 모여 있어서 건전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고 세부 정책들에 있어서 각자 보는 관점들이 좀 다르지만 개혁 보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당이다. 사실은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랑 지금 국회의장 하고 계시는 김진표 의원 경제 정책에 있어서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보면 전향 운동권 분들도 되게 많고 개혁신당도 나름의 스펙트럼이 있지만 제가 개혁 보수 스탠스로서 주도권을 갖고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정당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거물 신인입니다. 정치에 입문하신 지 5년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네. 벌써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으시고 이 정도 인지도를 쌓으셨으니 스스로 약간 좀 대견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일단 체중이 0.1톤이기 때문에 거물? 거물이죠. 네. 거물인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네. 이준석 대표가 하던 방송을 많이 이어받았어요. 아. 운 좋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제가 겸손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덩치는 좋지만 살입니다. 이게 근육이 오. 아니고. 오, 네. 근데 TMI인가요? 근데 이제 실제 제 정치적인 체급도 약간 물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막 완전 이상했으면 물론 안 됐겠지만 저는 주로 이준석 대표가 뽐뿌질을 하는 게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물살을 차근차근 제 체급으로 키울까를 네.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실한 고민인 것 같은데 네.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 경력이 깊지 않아서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는 게 좀 부담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었어요. 원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었다면 제가 안 했을 겁니다. 아, 네, 너무 솔직한가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께서 저보고 비례 입원하라 그러셨을 네, 때 네. 제가 그냥 이준석 대표 하면 안 되냐 그랬어요.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때 당시에 동탄 선거에 너무 깊이 뛰어들어 있었어요. 그나마 당내에서 인지도가 있다고 여겨지는 저에게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가대표 경기 같은 걸 봐도 어떤 축구 선수든 시작은 항상 후보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원픽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상 좀 잘해가지고 주전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인지도가 뭐 이준석 대표나 뭐 이렇게까지 확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나름의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뭐 건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천하람 위원장과 함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선 이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솔직히 개혁신당, 지역구, 비례대표 합쳐서 몇 석 예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기호 7번이잖아요. 7석 정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래도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기존 10석보단 좀 소박해지셨네요. 네, 요새 저희 지지율이 조금 소박해진 면이 있어서 근데 네. 제가 목표를 굳이 제시하다면 지역구에서 당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3지대 정당이라고 불리는 정당 중에 지역구 후보가 제일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서 몇 분이라도 좀 당선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비례정당만 해가지고는 완전히 수권정당의 길로 가기 쉽지 않잖아요. 저희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수권정당이 되기 위한 여정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첫 단추를 이제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개혁신당 지지율이 아직 좀 부진한 분위기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2주 남은 지금 뭐 하루가 한 달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분위기를 쇄신할 반전의 카드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한동안 메시지가 잘 안 나왔어요. 네. 당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이탈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걸 추스리느라 저희가 애매한 기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남은 기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선명하게 비판하는 아주 강한 선명한 야당이다. 플러스해서 내로남불하지 않는 야당이다. 그걸 제가 요새 줄여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썩은 도끼로는 썩은 나무를 벨 수 없다. 저희는 윤석열 정권,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뭐 이렇게 저희는 심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썩어 있으면 그게 심판이 되겠냐? 뭐 조국 혁신당 요즘 뜨고 있지만은 조국 장관도 남을 무슨 심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제1야당에게 힘을 모아줘야 된다 하지만 그분도 떳떳한 사람은 결코 아니잖아요. 썩은 도끼들이 자꾸 나무를 벨 수 있다고 지금 센 얘기하면서 블러핑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로남불 이슈가 없어요. 썩은 나무를 벨 수 있는 안 썩은 정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여야도 그렇고 되게 말들이 많았잖아요. 센 워딩들도 많고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서도 개혁신당은 너무 약간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매운맛 경쟁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 선명하게 하고 싸우고 뭐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하는 분들은 더 선명하게 싸우자, 더 진영 논리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매운맛인 한국 정치에 톱사이신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선명성을 가지더라도 합리성의 범위 안에 있는 정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내부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비례대표 둘러싸고 양양자 원내대표나 김철근 사무총장의 일 잘 봉합된 건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당이 처음 생기고 또 여러 세력들이 합쳐지고 하다 보니까 비례대표 공천도 당원 투표나 국민 투표가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님과 공관위원들께 맡겨버렸던 거예요. 이게 그냥 차라리 막 상향식으로 투표하면은 말이 안 나오는데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게 되니까 다들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양양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왜 반도체 전문가가 없냐. 네. 양양자 원내대표 거의 반도체 막 반도체 매니아시잖아요. 여전사 이런 느낌이죠. 네, 반도체 막 내가 반도체를 위해서 죽고 살고 막 거의 무슨 뭐 인간 반도체 거의 네. 그런 느낌이신데 아니 우리가 지금 반도체 벨트에 이준석 대표까지 와가지고 막 이걸 하고 있는데 왜 반도체 인물이 없어 하셔가지고 되게 그게 서운하셨던 거죠. 그리고 당의 방향성이 안 맞는다고 보셨던 거고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양한자 원내대표께 누가 원내에 들어가든 개혁신당은 반도체 정당 하겠다. 네. 라고 되게 저희가 설득을 했고 다행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김철근 사무총장이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고생했으면 보답받고 싶은 게 그쵸. 인지상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잘 네. 보감됐습니다. 다들 화해를 하셨고.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류호정 전 의원이 분당갑 출마를 포기를 했습니다. 류 전 의원이 화살을 내부로 돌리는 듯한 발언도 남겼어요. 류호정 의원이 처음에 개혁신당에 합류했을 때는 젠더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랑 막 이렇게 토론도 하고 솔루션을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역할을 별로 부여받지 못했다. 그리고 류호정 의원과 조성주 후보가 같이 세 번째 권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했는데 그 멤버들에게 어떤 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 일정 부분 공감도 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더 잘 나가서 분당에서도 막 지지율이 막 잘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인지상정인 면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않았다. 이런 건 좀 어폐가 있는 게요. 저는 분당갑 후보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기도 하셨어요. 당에서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 뭐 제3지대의 이 실험은 실패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양양자 의원 이슈도 그렇고 류호정 의원 이슈도 보면은 당내 소통이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닌가 봐요. 거대 정당이면 소통에 대한 기대 자체가 좀 별로 없어요. 개혁신당은 사이즈가 소통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내 의견이 좀 반영이 안 되면 더 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해볼게요. 26일 조국혁신당의 파란 불꽃 펀드가 계좌가 열린 지 54분 만에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속도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돌풍을 반영하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유권자의 니즈를 잘 읽은 거 아닐까요? 이런 걸로는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매니아층이 엄청 두터운 거죠. 그리고 그 매니아층이 조국 대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복수혈전 영화에 투자를 사실 하는 겁니다. 조국 대표가 복수하는 거 보고 싶다라고 해서 막 투자하죠. 근데 이게 과연 한국 정치의 성공으로 돌아올 거냐. 투자 대비 한국 정치의 효과는 저는 굉장히 낮은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진짜 이런 단일 이슈에 복수와 심판을 위한 정당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선명성이 대단합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어떤 민심이 굉장히 뜨겁다. 정부의 인사들이나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그것 관련해서 이제 천 후보님이 이준석은 윤 대통령의 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표도 이준석 뽑는 게 진정한 정권 심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개혁신당은?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재판받고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아니 1심, 2심 판결을 검찰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또 대법원에서 유죄 나오면 그때도 검찰 탓할 겁니까? 되게 사적인 복수고 명분 없는 복수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어떤 명분 없는 복수가 아니에요. 후보 때부터 또 대통령 임기 초부터
아닌 건 아니다라고 정치적으로 맞서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도 뭐 윤리위 당하고 계속해서 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막 팠지만 사법 리스크는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조국 대표의 복수는 명분 없는 정말 사적 복수에 불과하고 이준석 대표는 정말 명분 있는 정치적인 경쟁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현안 관련 질문 몇 개 여쭤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런 공약 내놓는 거 사실 뭐 충청도 표심도 잡고 여의도랑 근처 표심도 잡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쵸. 되게 오래된 주제입니다. 이런 얘기는 조금 선거 떨어져 있을 때 해야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이제 여러 여론 지표들을 봤을 때 충청권의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이라고 하는 데들도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랴부랴 던진 게 아닌가 해서 이거 던져가지고 충청 표심 잡을 수 있었으면은 누가 선거 집니까? 네, 저는 그래서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총선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유승민 등판론. 그래도 이제 중도층 소구력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등판론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시는지. 오히려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이나 집토끼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싫어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중도 확장력이 있으려면 유승민 전 대표에게 정말 거의 전권을 주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되기 쉽지 않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유승민 대표가 정권을 받을 리도 없고 그러면 그냥 약간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 이런 거면 중도층에서 봤을 때 얼굴 마담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애매하게 등장하면 중도층에서는 이걸 쇼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서는 왜 갑자기 유승민이냐 또 막 시끌시끌하고 정말 제대로 된 자리를 주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시간도 안 남았고 뭐 의미가 없어요. 자, 요즘 장기화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대란 관련해서 26일 선출된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이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 사안이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악재로 점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한테 처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으면 줄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답이 없어요. 네. 특히 총선 앞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대통령이 완전히 물러나서 백지화하면서 그 의협이랑 소통하겠다라고 하면은 지지자들이 엄청 싫어할걸요. 아니 그렇게 막 좋아 빠르게 가 하면서 세게 하더니 왜 또 여기서 꽁무니를 빼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뭐 할 수 있냐? 지금 1,600명 정원을 지역 대학들에 쫙 배분을 했어요. 네. 어디서 뺄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징계 이런 거 조금 미루면서 총선 때까지 사태가 악화되는 걸 막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플랜 B가 없이 초반에 너무 숫자를 고정해 놓고 마구잡이로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 어떻게 걷어들일 수도 없는 이상한 상황에 빠져들었고 아마도 총선 끝나고 그때 숫자를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타협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인싸의 전당에 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코너입니다. 이판독기 시간인데요. 천하람 후보님의 솔직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탈당하고 힘든 제3지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1번 후회한다, 2번 미련 없다. 네, 여기서 총괄선대위원장이 1번을 고르면 큰일 나기 때문에 2번 미련 없다를 네. 선택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었으면요? 그래도 2번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비례대표 2번 제안 받았을 때 1번 좋았다, 2번 순천 출마 원했기에 실망했다. 1번? 좋았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아쉬움도 있었고 걱정도 많이 됐죠. 저도 당연히 순천에서 4년간 또 열심히 하고 우리 가족도 같이 이렇게 순천 시민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까를 궁금해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당혹스럽긴 했는데 어쨌든 당에서 최우선적으로 원내에 보내야 될 인물이다. 그리고 선거를 지휘해야 될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 좀 자랑스럽기도 했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1번을 네, 골라보겠습니다. 당이 믿고 맡겨주신 거니까요. 네, 네, 그러면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장 힘든 시절을 고르라면 1번 김앤장 변호사 시절, 2번 미통당 트럭 유세 시절, 3번 지금. 저는 2번? 오, 지금은 그때보다는 낫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뭘 하면 어쨌든 국민들께 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정치인으로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거는 되게 기쁜 일이거든요. 원래 정치가 기본적으로 좀 관종이어야지
하는 겁니다. 근데 그쵸. 제가 이제 순천의 첫 번째 선거를 할 때는 투명 인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은 거의 아무런 어떤 전파력이나 소구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지금이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행복한 상황 아닌가. 미통당 때 진짜 힘드셨나 보네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죠. 저 막 그때 찾아보면은 마지막 유세 때 어울리지 않게 막 엉엉 울면서 유세하고 막 이런 거 남아있어요. 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면 좋으니까요. 아, 그럼요. 네네네. 그럼요. 네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개혁신당에 꼭 한 명을 데려와야 한다면 누구를 데려올까요? 1번 이재명, 2번 조국, 3번 이낙연, 4번 윤석열. 와, 진짜 어렵다. 4번 윤석열을 그래도 선택하겠습니다. 왜인가요? 이준석 대표와 잘 지내는 게 불가능한 일인지 한번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중간에서 제가 같이 어떻게 좀 역할을 해가지고 잘 지내는 게 원래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잘 지낼 수 있는 건지 네. 한번 정말 실험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아. 궁금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진짜로 궁금하신 네, 네, 부분인가 네. 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인사이 전당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스트 원미닛 코너인데요. 천하람 후보님께 저희가 딱 1분 드리겠습니다. 한 살 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네. 1분 동안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우리 준석 대표님 요새 동탄에서 선거 뛰느라고 힘드시죠? 제가 얼마 전에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보다 인지도도 좋잖아. 너 알고 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래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농담이고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꼭 이번에 원내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진영 논리에 서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한국 정치판에 그래도 할 말은 하고 논리로 승부하는 이준석이 새로운 바람을 좀 세게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은 우리 이준석 대표님을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잘 도와서 선의의 경쟁도 하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하면서 재밌게 정치 활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신당 얼마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배, 100배 더 키워봅시다. 이준석 화이팅! 개혁신당 화이팅!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중립기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선대위원장과 함께한 중립기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